예, 이번 시간에 이제 근세의 문화편을 풀겠습니다. 931쪽. 자, 1번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 문화 특징에 대한 글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전기. 역사서. 1번. 가와 관련해서 단군을 민족사의 시조로 정립해서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서술한 시도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전체 역사를 서술하는 걸 통사라고 그랬지? 그래서 최초의 통사가 편찬되는 시기야. 그게 동국통감을 말합니다. 동국통감. 맞습니다. 나는 뭔가 불교는 국가에 의해서 정비되면서 위축되었다. 맞죠? 억불정책하는 때지. 2번 나와 관련해서 세종 때는 교단을 정리하면서 선정과 교정 두 종파의 36개 사원을 정리했다. 맞죠? 세종대왕 때 36개, 태조 때 도첩제 시시, 태종과 세종 때 사원 정리, 특히 세종 때는 36개로 정리, 성종 때는 도첩제 폐지. 이렇게. 다는 천문, 의학 등 과학기술 분야. 다와 관련해서는 노중래 등에 의해서 700여 종의 국산약자를 소개하고 1000종에 가까운 병증에 대한 치료 예방법을 소개한 향약구급방. 벌써 틀렸다고 해야죠. 향약구급방이 아니라 향약집성방이죠. 향약구급방은 고려시대에 편찬된 현존 최고의 의서니까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향약집성방 3번이 틀렸다. 사대부 양반의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이 반영된 그림, 글씨 및 자기공예, 문야, 예술이지 예술. 라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분청사기가 유행하다. 도자기. 분청사기가 유행하다 점차 선비의 고상한 취향을 반영하는 순수백제가 유행했다. 맞죠? 자, 그래서 1번, 4번 중에서 3번이 틀렸습니다. 2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교육기관에 대해 설명을 옳은 거.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설치되었다.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수 훈도를 파견했다. 자, 여기서 힌트는 뭐야? 제사와 교육, 이거는 어느 학교나 비슷해. 유학교육기관은. 지방민의 교화, 거기서부터. 그것은 특징이지. 그 다음에 교수 훈도 파견. 그거 반드시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앙에서 교수 훈도를 파견한 학교는 뭐다? 향교다. 학교 정리해놔야지. 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면 이제 맞히세요. 성균관, 그 다음에 중앙에 사학, 지방에 향교, 그 다음에 서당, 그 다음에 16세기에는 뭐야? 서원. 자, 그래서 뭘 중심으로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랬지? 성균관, 제일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향교, 그 다음에 서원, 요런 학교는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게 향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뭐다? 1번은 성균관, 2번은 초등교육 사립 서당, 3번은 봄, 가을로 향음주례를 지냈으며, 여기까지 하면은 서원이라고 해도 돼. 그런데 국제학, 대학, 사문학과 같은 유학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국제학암에 대한 설명이다. 자, 중등교육기관으로 부목군연에 하나 시설이 되었다. 이게 답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역사서 관련된 거네. 조선 전기부터 뭐가 편찬되었다? 실록과 그 다음에 의계가 편찬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틀린 것은 뭐다? 2번이죠. 2번. 그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뭐야? 왜 틀렸어?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있다 그랬지. 철종실록. 고종, 순종실록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고. 그 다음에 의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건 뭐다? 자, 의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건 뭐다? 2번. 중국, 일본, 한국이 의계라는 형식으로 왕실의 기록을 남긴 대표적 나라이다. 아닙니다. 의계라는 형식으로 왕실의 행사를 기록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조선이 유일하다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다. 자, 그 다음 5번. 다음은 조선전기 편찬된 역사서들이다. 특징이 맞게 설명된 것을 고르면. 기억. 고려국사는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재상의 역할을 강조했다. 니은 동국사략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바탕으로 신라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고려사는 우왕과 창왕을 열전에 서술하는 등 고려 후기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했다. 동국통감의 역사의 큰 줄거리는 훈신들이 쓰고 개별 사건에 대한 평가인 사로는 사림들에 의해서 서술되었다.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전기에 이거와 함께 정도전의 고려국사, 권근의 동국사략, 그 다음에 김종서, 정인지 등의 고려사, 그 다음에 고려사가 있으면 고려사 저료도 있지. 고려사 저료.
그 다음에 삼국사 저료도 있지. 삼국사 저료. 삼국사 저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동국 동감이 있다. 동국 동감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조선 전기 15세기에 편찬된 역사서다. 그 중에서 뭘 중심으로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랬지? 정도전의 고려국사, 그 다음에 고려사, 동국 동감. 요 세 개 책은 내용까지 물어본다 그랬죠? 그리고 15세기 역사서의 특징은 뭐다? 고려 후기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한다.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단군을 국조로 하는 최초의 통사가 편찬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기억 중요하다 이거. 정도전의 고려국사. 정도전은 삼봉 정도전을 기억해놔야 되니까 삼봉 정도전을 물어볼 때 이 문장도 나올 수 있다. 고려국사를 편찬해서 고려 후기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자 했다. 동국사략은 내용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권근의 동국사략 이 내용 자체 알아두시고. 디귿 고려사 중요하다. 고려사. 이거. 그래서 이게 기전체지. 이거 유일하게 여기서 유일하게 기전체가 이거야. 고려사. 이것도 부정적으로. 동국통감 중요하다. 이거 서거정 등의 성종 때 동국통감. 자,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6번.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역사서에 대한 설명 드린 거. 정인지, 문종의 완성. 그 위에다가 세종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책이지, 이 책은. 세종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되는 거지. 세가 열전지. 기전체란 소리죠. 기전체. 고려사를 정리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고려사다. 고려사. 여기서 유일하게 기전체가 이거라 그랬지. 그래서 고려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건 뭐냐라는 거야. 4번. 고려 후기 역사, 특히 우왕, 창왕 시대 역사를 부정적으로 나와야지 조선 전기에는 긍정적으로 나오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반드시. 그래서 역사서도 이렇게 좀 정리해놓고. 자, 조선 초기에 간행된 다음 서적 중 틀린 건 뭐냐? 자, 1번. 성종 때 각 구년의 연혁, 지세, 인물, 풍속, 교통 등의 사세에 수록된 인문지리서, 동국, 여지승남이 편찬. 2번. 세종 때의 팔도도를 참고로 세조 때 정상기가 백리척을 처음으로 상해 동국지도를 완성했다. 자, 이거 무조건 틀렸지. 자,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정상기도 조선 후기에 나와야 돼. 이거 16세기, 이거 15세기, 그 다음에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조선 후기. 정상기의 동국지도, 정상기의 사람까지 알아두세요. 정상기의 동국지도. 뭘 사용했다고? 백리척. 김정호의 대동 여지도. 이건 반드시 알아놔야 된단 말이야. 조선 전기지도보다 더 잘 나온다고. 자, 그래서 정상기의 동국지도 백리척,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심리바다 눈금이 새겨져 있다. 조선 전기에는 내용적으로 중요한 지도는 바로 이 지도야. 혼일강리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요거는 반드시 태종 때.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 중화의식, 소중화의식이 반영된 세계지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도로는 팔도도 동국지도. 팔도도 동국지도인데 이 동국지도를 정상기 이러면 안 된다고. 양성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양성지의 동국지도보다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더 확실하게 잘 나오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반드시. 16세기에는 조선방역지도. 조선방역지도. 팔도 총도. 독도가 표기된 최초의 지도. 팔도 총도. 독도가 표기된 최초의 지도. 이거는 만주와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이거는 독도가 표기된 최초의 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좀 요런 것들이 문제가 나올 것들이야. 틀렸습니다, 무조건. 자, 지리지. 지리지는 뭐야? 다른 것도 있지만 성종 때 편찬된 동국, 여지승남.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 현재 전하는 거야. 인문지리지.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가 팔도 정도야. 자, 조선 후기의 인문지리 대표적인 게 이중환의 택리지. 이게 제일 유명하지. 이중환의 택리지.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3번. 성종 때 국가열애. 국조의례. 맞지? 윤리의례서. 윤리의례서는 뭐다? 세종 때 삼강행실도. 이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삼강행실도하고, 그 다음에 국조오례의. 자, 그래서 동국여지승남이라는 지리지.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 곡조오레이가 편찬되는 거 맞죠? 그거. 16세기에 가면 소학과 주작아래가 중시되는 시대. 소작과 주작아래 뭐 이륜행실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등. 자, 성종 때 금양잡농 맞지? 금양잡 강임행. 자, 전기의 농서, 농업기술과 농사직설 더 중요하지. 농사직설과 성종 때 강임행이 경기도 지방의 농사법에서 농사직설 아니야, 금양잡농. 그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농서. 그 중에서도 농사직설은 반드시 더. 후기는 그때가 사고. 그 다음에 8번. 다음에 해당하는 역사서에 대한 설명을 받는 거. 훈신과 사림을 조화시키려는 왕의 의도. 왕 줄쳐놓으세요, 왕. 훈신과 사림을 조화시키려는 왕의 의도에 따라 역사의 줄거리는, 큰 줄거리는 훈신들이, 훈구파들이 서술하고 최부 표현말 등의 사림이 참여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평가인 사론을 서술했다. 따라서 이 책은 훈신들의 공리를 중시하는 입장과 사림의 공리를 배격하는 엄격한 도덕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 절충적으로 반영되었다. 그게 바로 뭐다? 동국통감의 특징이다. 여기서 왕은 누구야 그럼? 성종. 맞는 것은 단군을 국조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편년체 동사다. 이게 답입니다. 이건. 두 번째, 이재현의 사략을 계승했다. 이건 고려 말이지. 이재현의 사략을 계승했다. 정도전의 고려국사. 성리학적 명문론에 입각해서 민족의 독자적 정통성을 책했다. 이건 조선 후기에 나와야 돼. 실학자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바로 민족의 독자적, 그게 이제 동사 강목이지.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우리 민족의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시킨 책이다. 동사 강목. 중요하다, 이건. 우리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협소한 반도 중심 사관에서 극복하려 했다. 이것도 조선 후기의 역사서다. 이거 굉장히 다 중요한 지문들이니까 외운다기보다는 계속 이거 그대로 지문 나온단 말이야. 조선 후기에 이거 이종희의 동사하고 유득공의 발해고. 그래서 이 두 책의 특징이 이거야. 주로 고대사를 연구함으로써 협소한 반도 중심 사관에서 탈피했다. 우리 고대사의 연구 시야를, 범위를 만주로 확장시켰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9번. 조선시대 편찬된 다음의 사서에서 추론할 수 있는 역사인식으로 가장 옳은 거. 물론 단군께서 제일 먼저 나시긴 하였으나 문헌으로 상고할 수 없다. 삼가 생각하건대 기자께서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그 백성을 후하게 양육하고 힘써 가르쳐주어 머리를 틀어앉는 오랑캐의 풍속을 변화시켜 문화가 융성하였던 제나라와 노나라 같은 나라로 만들어주셨다. 여기서 핵심이 뭐야? 핵심이 단군을 강조하는 것이냐, 기자를 강조하는 것이냐가 핵심인 거죠, 결론은요. 15세기에는 어떤 시대야? 단군을 강조하는 시대지, 단군. 근데 몇 세기? 16세기에는 뭘 강조한다? 기자. 그래서 기자, 실기. 이거는 하나 반드시 알아두세요. 누구? 기자, 실기. 몇 세기 물어보는 거야? 16세기. 어떠한 정치 세력 물어보는 거야? 살인과 연결되어 있으면 맞는 거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맞는 거야. 그래서 기자, 실기. 역사인식 뭐야? 가장 옳은 것은. 여기서 1, 2, 3, 4 중에서 살인들의 특징이 반영된 것은 3번밖에 없죠. 왕도 정치에 대한. 그래서 살인들이 추구한 정치가 왕도 정치죠. 그래서 의리와 도덕의 바탕을 둔 왕도 정치.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존화주의, 정치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뭐예요? 15세기 훈구파의 성격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 가나에서 설명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당류와 불교, 도교, 풍수지리, 사상, 민간신앙 등을 포용,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특히 주례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이거 그냥 바로 의도적인 문제네. 가는 훈구 세력이지. 핵심은 성향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사상에도 비교적 포용적. 그다음에 주례 줄쳐놓으세요. 주례. 15세기는 뭘 강조했어? 주례를 강조했지. 16세기의 살인들은 뭘 강조해? 주자가래. 소학과 주자가래. 가려놓으세요. 중앙집거나 향촌자치. 맞지 이거? 향촌자치.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훈국하고 사림. 1번 가는 경학보다는 사장학을 중시해. 훈구파가 사장 중시했어. 국가 통치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맞다. 2번 가는 부국강병을 추구했어. 부국강병과 왕도정치. 부국강병과 왕도정치. 민족적 자주의식이 강해. 이거는 뭐야? 중국 중심이 강해. 역사서를 편찬했다. 나세력. 도덕과 수신을 강조함에 따라 이기론이 성행하고 심성론쟁을 확대했다. 맞지? 이때가. 그다음에 향촌사회교회 더 힘써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는 15세기에 편찬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16세기 발생한 사단칠정 논쟁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이건 무슨 소리야? 16세기에 가면 무엇이 더 발달한다? 성리학이 더 발달한다?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철학적으로 발달하는 시대가 어느 때다? 16세기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다? 이기론이 발달한다? 주리론, 주기론. 그래서 이기론 정리 놓으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이기론에 관한 논쟁이 인간 심성에 관한 논쟁으로, 심성론 논쟁으로 발전한다? 심성론 논쟁이 뭐다? 사단 질적 논쟁이다. 사단 질적 논쟁이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요 사단 질적 논쟁에서 나오면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거야. 근데 이제 16세기에 일어났던 사단 질적 논쟁, 심성론 논쟁에 대해서 틀린 것은 뭐냐? 2번입니다. 이황은 사단은 본연의 성이고 따라서 기가 아니라 이의 작용이고 칠정은 기질지성인데 따라서 리의 작용이 아니라 기의 작용으로 보았다. 이거 뒤집어졌어. 자, 그래서 이 지금 1, 2, 3, 4쯤은 다 읽어 놓으시고 정리를 하세요. 2번이 틀렸다고.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성리학계의 두 학자의 주장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가 작용하여 기가 이에 따르기도 하고. 자, 이가 작용하여. 그래서 그게 이발이야. 이발, 그 다음에 기가 따른다. 기수. 이발, 기수. 그 다음에 뭐다? 기가 작용하여. 그러면 기발이겠지. 기발. 이가 그 위에 탄다. 이승. 그래서 이발, 기수, 기발, 이승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야. 이걸 호발설이라고 하지. 호발설. 호발설이라고 한다. 이건 누구로 간다? 이황. 니은. 이가 스스로 활동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가 활동작용하는 원인이 될 뿐이므로 스스로 활동하는 것은 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통기국 기발 이승 일도설. 이 문장은 이해하기도 어렵잖아. 근데 나오면 이렇게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리해두세요. 이발 기수 기발 이승 이기 호발설. 이통기국설, 기발, 이승, 일도설. 자, 요건 누구로 가? 이황. 요건 누구로 가? 이로 가. 자,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 돼. 결국은 이황과 이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뭐야? 옳은 것은 뭐다? 자, 1번. 기억. 이황이지, 이황. 아니지? 맞지? 이황이지? 동호문답 만원모사. 그만 읽어야 돼. 동호문답과 만원봉사는 이야, 이. 그리고 이는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이다. 동호문답에다가 수미법 써놓으세요. 수미법. 만원봉사에다가 10만 양병설 써놓으세요. 그래서 수미법과 10만 양병설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야? 잘못 연결돼 있지? 자, 2번. 기억은 붕당 간의 대립을 지향하고 붕당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거 틀렸어.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맞추려고 붕당을 세력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사람 누구다? 3번. 니은의 학문적 견해를 계승하는 학자들. 누구라고? 이의 학문적 견해를 계승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조선 후기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호락 논쟁이 발생했다. 맞지? 이게 답이지? 자, 그래서 이를 계승한 학파가 바로 노론이란 말이야. 노론 내에서 18세기에 무슨 논쟁이 일어났다? 인물성 논쟁이 일어났단 말이야. 인물성. 그래서 철학 논쟁은 16세기의 사단칠적 논쟁하고 18세기 인물성 논쟁. 그리고 요새는 요게 더 잘 나와. 일명 이걸 무슨 논쟁이라고 해? 호락 논쟁이라고 하지. 호락 논쟁. 자, 그래서 호락 논쟁을 조선 후기에 정리 하나 해놔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요거는 어디에서? 노론에서 전개한 철학 논쟁이다. 노론은 누구를 계승한 사람들이야? 이를 계승한 당파야. 이게 답인 거지 뭐. 니은은 동방의 주자. 그만 읽어야지. 동방의 주자라고 불린 사람은 이황이지. 일본 성리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이황이지. 자, 그래서 맞는 것은 3번밖에 없다. 13번. 다음은 조선시대 사상의 두 흐름이다. 이를 비교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이연적을 선고로 했다. 원리적 문제를 중요시했다. 그거는 주리론을 설명한 거지.
서경덕을 선구자로 하면서 경험적 세계를 중시했다. 이건 주기론을. 그래서 주리론, 주기론. 이게 이기론인데 이를 도덕적 원리, 경험적 현실 세계. 그래서 도덕적 원리를 강조한 사람. 주리론, 기억. 그다음에 경험적 현실 세계를 강조한 세력. 주기론, 니은. 자,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죠, 지금. 기억은 뭐야? 주리론은 개항을 전해서 위정적 서론적인 영향을 끼쳤다. 2번 기억은 신분질서를 강조하고 부국강변을 위해 각종 개혁 정책을 실시했다. 이거 틀렸어. 신분질서를 강조한 건 맞는데 부국강변을 위해 각종 개혁 정책을 제시한 세력은 뭐다? 주기론이다. 이의로 풀어. 이거를 주리론, 주기론이라고 하지만 이황, 이의로 풀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국강변을 위해 각종 개혁 정책을 실시한 사람은 누구야? 이지. 대표적인 정책이 뭐야? 수미법과 10만 양병설. 자, 그래서 2번 틀렸다. 니은 주기론을 완성한 이인은 현실 문제 개혁을 가감히 주장한 경세가 이기도 했다. 맞죠, 이거? 현실 문제 개혁으로 주장한 게 뭐냐고. 수미법과 10만 양병설. 니은은 이의가 확립하였고 김장생 성원동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요 성리학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못 푼다 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약에 나올 것에 대비해서 요 부분은 정확히 조금 정리를 해놓고 의도적으로 외워놓으시라고. 그래서 문제를 빨리 푸셔야 된단 말이야. 다음은 성악공주론에 대한 조선시대 두 세력의 입장이다. 각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은. 이거 정치편에서도 푸셨죠? 군주가 스스로 성악을 따를 것을 제시했다. 누구야? 스스로 한다라는 것은 뭐야? 왕권 강화를 염두에 준 의미지. 왕권 강화. 남인이지. 남인은 뭐야? 영랑학파 이황이지. 그래서 가가 이황이야. 이황. 황도로 외우시라 그랬죠. 그게 이제 성학. 여기서 성학 10도를 저서한 사람이 누구야? 성학 10도. 그 사람이 이황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성학 지묘를 저술한 사람이 누구야? 이란 말이야. 그래서 황도로 외우라고. 그러면 성학지변은 이겠지. 이거 신하가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했지.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야? 가는 성학십도에서 이황, 나는 성학지묘에서 어떻게? 이. 근데 이제 세력을 물어봤으니까 가세력은 뭐야? 그럼 이황을 따르는 세력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남인이지, 남인. 그 다음에 이의를 따르는 세력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치적으로 서인이잖아. 만약에 더 들어가서 물어보면 소론이 아니라 노론 이렇게 해야 되고 서인 전체적으로는 서인 이렇게. 자, 가세력은 호랑이 복수 설치에 바탕을 두고 북벌운동, 복수 설치를 주장하면서 북벌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서인이라고요. 송시열이라고. 송시열. 나세력은 주자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은 탄력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17세기 초에 서울 부근에 실학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자, 노론은 성리학을 절대시하는 애들이야. 성리학을 절대시하는 애들이야. 성리학이의 탄력적인 애들은 서인 안에서 소론이야, 소론. 소론은 누굴 계승한 애들이냐면 성혼을 계승한 애들이라고. 그래서 요걸 좀 나눌 필요가 있다. 서인 할 때는 그냥 서인으로 가면 되는데 그때는 성원 생각하지 말고 이의만 중심으로. 근데 노론, 소론 이런 문장으로 나눠서 물어볼 때는 나누라고. 여기서 이의를 계승한 세력은 여기, 성혼을 계승한 세력은 여기, 성략을 절대시 여기는 세력은 노론, 성략을 상대시 여기는 세력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17세기, 그리고 이제 거기 또 따로 17세기 초 서울 부근의 실학 형성에 일치다. 그거는 서경덕 조식학파라고 해야 돼. 서경덕 조식학파. 그래서 어쨌든 틀렸죠? 자, 3번. 현종 때 발생한 예성 논쟁은 가와 나의 세력의 대립으로 일어난 것이다. 맞지 뭐. 예성 논쟁이 바로 요 두 세력, 서인과 남인 간의 바로 재성. 이거 3번이 답이다. 예성 논쟁에서 나 세력은 누구야? 서인 세력이지. 서인은 왕실의 예와 사대의 예는 다르다 그랬어? 아니지. 이건 남인의 거지. 천하 동네 같다 그랬지. 다르다 같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확실히 한 다음에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고 외우시란 말이야. 그리고 빨리 문제를 푸시라고. 그래서 3번이 맞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5,000원 지폐 인물이 누굴까? 5,000원. 그리고 성악지묘 나왔잖아. 그럼 바로 누구로 가야 돼? 성악지묘. 황도가 아니잖아. 그럼 이이지. 2. 5,000원에 이이지. 1,000원에 이황이지. 만원에는 누구야? 만원. 세종대왕이지. 5만원 거는 누구야? 5만원 거는. 신사임당이죠. 그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누구야? 옳은 것은 1번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이황.
2번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거 이황. 10만 양병설과 수미법 등 다양한 사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게 답이다. 성리학을 상대하고 제자백과 등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 하였다. 이거는 소론이나 아니면 몰락 양반에서 찾아야 돼. 남인, 소론. 거기까지. 학파로는 서경덕, 조식학파, 그 다음에 성혼학파 이렇게. 자, 16번. 다음의 사상적 태도를 취하는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물에 있어 이는 기의 주제 역할을 하고 기는 이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분리의 관계에 있다. 분리가 무슨 뜻이고 한자 보니까 떨어질 수 없다. 일물 줄쳐놓고 일물이 뭐야? 하나. 일물이 하나가 아닌 까닭에 하나이면서도 둘이요. 그것도 다 줄쳐놓으세요. 이물 두 개가 아닌 까닭에 두 개 같으면서도 하나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게 바로 누굴까? 두 사람이야, 두 사람. 이황과 이 중에서 누굴까요? 이란 말이야. 이는 이와 기를 명백히 구분하지 않았다고. 이황은 이와 기를 명백히 구분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원론자, 그냥 이기 이원론자 이러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일원론적 이원론자. 이게 무슨 뜻이야? 일원론적, 일원론. 하나 같으면서 두 개 같다. 이런 뜻이잖아.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문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요 문장이 힌트구나. 결국은 알게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건 누구야? 일원론적 이원론을 제시한 이이다.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도덕적 신념과 그것의 실천을 강조한 동인들이 주도했다. 이건 이황 계열이지. 임진환 이후 일본에 전해져 근세 일본 유학 형성. 이거 이황이지. 알미 있으면 행함이 있다는 지행합의를 실. 이건 양명학이지. 양명학은 소론이지. 소론. 성혼학파. 관념적 도덕세계와 경험적 현실세계를 함께 존중하는 철학세계를 수립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원래는 주기론이잖아. 그런데 이 리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리가 뭐라 그랬어? 도덕적 원리지. 그래서 도덕적 원리와 함께 기는 뭐라 그랬지? 경험적 현실 세계를 중시하였습니다라고 가시라 그랬지. 이황은 도덕적 원리를 중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는 도덕적 원리와 함께 경험적 현실 세계를 중시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17번. 자, 요 성리학 부분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성리학 부분 있죠? 요 이기론, 심성론, 4단 7정 논쟁, 그 다음에 학파, 서경덕, 조식, 이황, 이이, 요런 사람들을 조금 정리해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이황과 이이를 중심으로 반드시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러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학파와 당파가 연결돼 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서경덕 학파하고 조식 학파 이렇게 물어보면 당파로는 북인을 물어보는 거지. 이황 학파 이렇게 물어보면 남인을 물어보는 거지. 이 학파 이러면 서인을 물어보는 거지. 근데 성혼 학파 이러면 그건 소론을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노론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정리해 놓으시란 말이야. 이거 다 공부하신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막연히 대책 없이 있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이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나머지는 대충 이해해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요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너무 어려운 철학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외워놔야 돼. 머릿속에. 문제를 빨리 풀겠다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17번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간단한 문제지. 조선정기 억불정책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맞지? 15세기는 무슨 정책? 억불정책입니다. 틀린 건 뭐야? 2번이죠 뭐 2번. 태종이 아니지? 세종 때지? 그래서 도첩제 실시 태조 때. 출가를 제한. 그 다음에 태종과 세종 때는 사원정리. 그런데 36개로 정리했다 그러면 세종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성종 때는 뭐 도첩제를 폐지해서 출가를 일체 금지. 그 다음에 중종 때는 어떻게 돼? 승과 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8번. 조선정기에는 민족의식과 자주의식이 고취되는 민족문화가 발달했다. 맞지? 이러한 경향으로 맞지 않는 거. 민족의식과 자주의식 고취와 관련이 없는 거는 뭐냐라는 거야. 없는 건 뭐야? 2번이다. 이건 샤머니즘이니까. 묵격신앙, 샤머니즘은 민족의식과는 관련이 없지.
주로 이제 이 민족의식과 관련된 것은 도교를 물어보는 거죠. 주로 도교. 그래서 1번, 3번, 4번. 그래서 도교, 그 다음에 단군의식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2번, 19번. 조선전기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틀린 거는 뭔가? 1번도 알아두셔야 되죠? 이거 어느 때야? 천체관측기구, 시간측정기구, 이거 세종대왕 때지. 태종 때는 고구려 천상열차. 틀렸지, 이거. 천상열차 분야지도. 천문도가 제작됐지. 천문도가 제작됐지. 천문도. 이거 알아놔야 되죠? 천문도. 이건 어느 때야? 태조 때지. 고구려의 천문도를 참고로 해서. 그 다음 각종 과학기구도 정리해놔야 됩니다. 시간측정기구, 강수량 측정기구, 그 다음에 뭐다. 또 뭐 있지? 천체관측기구. 요거는 세종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측량기구, 규형인지. 요거는 세조로 가는 거야. 그 반드시. 칠정산. 당연히 알아놔야지. 칠정산. 세종대왕 때. 칠정산. 한양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다시 한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의서 2개 기억하세요. 향약 집성방하고 의방유치. 이것도 다 세종대왕 때지. 향약 집성방하고 의방유치. 구급방 이러지 말고 아까도 문제 푸셨죠? 향약 집성방하고 의방유치. 의방. 이 중에서 백과사전식으로 편찬된 거는 의방유치. 네, 세종대왕 때로 가는 거야, 요거는. 자, 20번. 조선전기 인쇄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인쇄술은 딱 두 항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지. 태종과 세종. 태종 때는 주자서 설치, 계미자. 세종 때는 구리로 임진자고 정유자, 항구자고 정리자 주조. 아니야. 세종대왕 때 그거는 경자자. 경자자, 갑인자. 그 다음에 활자 고정 방법 새롭게 창안한 거 있어. 그게 뭐라고? 식자판 조립. 식자판 조립에 의한 활자 고정 방법 창안. 그전에는 밀랍 고정식에서 이거 다 세종대왕 때로 간다. 이거 틀렸죠? 이게 뭘까? 이게 임진자고 정유자, 임진자고 정유자. 이거는 임진자고 정유자, 임진자고 정유자. 이건 영조야, 영조. 조선후기 영조. 그러니까 조선후기에 나와야 돼, 어쨌든. 그 다음에 항구자고 정리자, 항구자고 정리자. 그 다음에 뭐, 생생자, 나무로 만든 거. 춘추강자, 철로 만든 거. 이거 다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전기냐, 후기냐는 구분해 두세요, 반드시. 계미자, 갑인자는 반드시 외워. 계미자, 갑인자는 조선 전기야, 어쨌든. 왕까지는 몰라도. 요거는 조선 후기, 정종. 이렇게. 자, 그래서, 틀렸죠, 뭐. 조지서는 세종대왕 때. 그래서 조지서, 종이 만드는 관청, 세종대왕 때. 자, 그 다음에 21번. 조선전기 병사와 무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틀린 건 뭐다? 3번이지. 속병장도설. 속병장, 속자 들어가는 거. 속병장도설. 속자 들어간 거 많이 나오지. 속병장도설, 속오래의. 속오래의. 속대전. 이거 다 어느 왕으로 간다고 그랬어? 영조. 그래서 이거 전기는 그냥 병장도설. 그냥 병장도설. 나머지는 맞다. 그 다음에 22번. 다음과 같은 농업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편찬된 농소를 모두 고르면. 자, 2년 3적의 윤적법 널리 시행 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보리 이모작 실시 줄. 그 다음에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는 각종 시비법 발달 줄. 휴경을 하지 않고 매년 농경지를 경작하는 상경법 정착 줄. 자, 요거. 자, 요 줄 치는 건 반드시 외워야 된단 말이야. 요게 바로 어느 때다? 조선전기. 조선전기. 자, 조선전기의 농소를 모두 고르면. 자, 기억은 무슨 책일까? 직접 촐로들의 농사 경험을 토대로 농사직설.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 시흥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방의 농사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저술한 농소가 시흥, 그게 금양이야, 금양. 금양의 지금의 시흥이야, 시흥. 금양, 강임행, 금양 잡농. 금양 잡농. 이양법과 견저법의 보급을 장려하는 농소. 왕명으로 편찬했다. 이거는 정부는 이걸 보급을 장려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는 무슨 책을 물어보는 거야? 조선 후기에. 농가 집성을 물어보는 거지. 농가 집성 효종 때. 이양법과 견정법 보급에 기여한 농소는 뭐다? 농가 집성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들어가면 절대 안 돼. 구황작물
구황작물로 감자는 몇 세기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19세기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고추 담배는 17세기 이후, 그다음에 고구마는 18세기 이후, 그다음에 감자는 19세기 이후. 근데 전기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답은 뭐야? 기역과 니은만. 23번. 조선시대 예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공예는 생활용품이나 문방구 등에서 특색 있는 발달을 보였다. 이건 분청사기와 백자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후기로 갈수록 분청사기가 주류했다. 거짓말이지. 15세기 이때는 뭐가 유행했어? 분청사기가 유행했고, 그 다음에 16세기에는 뭐가 유행해? 순수 백자가 유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 분청사기는 자취를 감춘단 말이야. 조선 후기에는 무슨 도자기가 유행해? 청화백자. 푸른색 안료로 그림을 그린 거. 흰 바탕에 푸른색, 검은색, 갈색, 흑갈색,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그림을 그린 거. 그래서 청화백자, 철화백자, 진사백자, 이렇게. 이게 유행해야 된다. 틀렸죠, 무조건. 자, 그 다음에 3번. 궁궐가나 성문, 학교 건축이 발달했던 고려시대와 달리 사원 건축이 발달했습니다. 거짓말이지. 거꾸로 된 거지. 고려시대가 궁궐과 사원 건축이 중심이 되었으며, 15세기에는 무슨 건축이 유행한 거야? 그거야. 궁궐, 성곽, 관아, 관청, 학교 건축 등이 뭐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15세기야. 그것도. 사원 건축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절은 없어지는 때잖아. 이때 36개로 정리되고 막 이럴 때인데. 서원 건축은 안 돼. 왜? 16세기에 처음 나타나는데 서원 건축. 그래서 16세기에 무슨 건축? 서원 건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 틀렸다 보니까. 4번. 양반들은 장인들이 하는 일에 하여 서예를 기피했으나 그림은 필수적 교양을 이뤘다. 이것도 틀렸지? 반대지, 반대. 서예는 양반들의 필수 교양이고 그림은 전문적인 장인들이 하는 기술이라 여겨서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졌습니다. 반드시. 그럼 맞는 건 몇 번이야? 1번만 맞는 거지 뭐. 24번. 다음은 어떤 책의 서문이다.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세조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우리 조종의 심우하신 인덕과 크고 아름다운 규범이 훌륭한 전장에 퍼졌으니 또 여러 번 내린 교지가 있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관리들의 재주가 없고 어리석어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했다. 이제 손익을 헤아리고 해통할 것을 사는 만대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 알아들어야 돼. 자, 세조가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만들라고? 만대성법. 법! 뭘까 그게? 경국대전이라는 거지. 경국대전! 그래서 경국대전은 어느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했다?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해서 어느 때 완성 반포된 거야? 성종 때 완성 반포된 거지. 그거 기억하라고 무조건. 서거정의 동국통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성종 때 완성 반포되는 경국대전이야. 맞지? 경국대전인데 요거하고 요거는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종 때 완성 반포된다고. 그래서 편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은 세조를 물어보는 거고, 완성 반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종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뭐야? 1번이 답이죠 뭐. 경국대전이라고 이게. 경국대전. 2번은 국조의뢰. 이거는 국가의뢰서지. 국가의뢰서. 국가의 의뢰를 정리한 국가의뢰서. 법이 아니고. 3번이 뭐야? 국조보감. 국조보감은 실록의 내용을 압축해서 편찬한 거. 세종대왕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하는 거. 삼강행실도 이거 세종대왕 때. 그래서 1번이 답이다. 경국대전을 설명하고 있다. 25번. 조선정기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조선 초기에는 유학교육이 강조되면서 서원을 중심으로 한 서원 건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틀렸잖아 벌써. 좀 전에 했잖아. 서원 건축은 15세기에는 없다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뭐냐고요. 16세기에 중종 때 세워지는 거라고. 주세붕이 세운 뭐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이라고. 백운동 서원. 누구를 모시는 서원이야? 안향을 제사 지낸 서원이지. 안향.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이 서원을 이황이 건의를 해서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되는 거지. 그게 소수서원으로 변하는 거지. 자, 그래서 1번 무조건 틀렸죠 뭐. 그럼 나머지는 맞다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26번. 조선시대 자기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기에 대한 설명 틀린 거?
틀린 건 뭐야? 4번. 강진이나 부안. 그거 기억해놔야 돼. 강진이나 부안하면 뭐야? 그거는 상감청자, 고려청자의 유명한 생산지입니다. 고려청자는 전라도가 유명한 생산지라고. 전라도, 강진과 부안. 그러면은 뭐야? 이 조선시대 도자기는 어디라고 해야 돼? 경기도 광주. 경기 광주 사홍원 분원. 그래서 경기 광주 분원이 유명하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7번. 조선의 15세기, 16세기 그림의 경향으로 틀린 거. 15세기, 16세기 그림 물어봤네. 산수와 인물화가 유행했대. 1번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을 끼쳤는데 세종 때 일본에 건너간 이승훈, 문청은 대표적이래. 도화서 소속의 강의안은 틀렸다 벌써. 도화서 소속의 강의안 이러면 안 된다고. 이때 그림은 자 화가 안견하고 그 다음에 강희안하고 뭐 최경 이런 사람들, 이수문, 문청 이런 사람들은 알아두면 좋은데 그 중에서 이 두 사람은 확실히 외우라 그랬죠. 안견하고 강희안. 근데 보통 그림은 양반들이 기피하는 거라 그래서 도화서 소속의 전문 화원들이 주로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도화서 소속의 화원이다 그러면 전문 장인이란 소리고 신분이 좀 낮아. 양반 사대부들이 기피하는 직업이라고. 근데 취미 정도로 그린다 그랬지. 그건 문인화가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강의하는 문인화가라고, 문인화가. 문인화가, 사대부라고, 사대부. 도화서 소속이 아니라. 자, 그래서 문인화가, 읽으나 마나냐 무조건 틀린 거야. 자, 그래서 도화서 소속의 강의한, 그것만 빼면, 문인화가인 강의한은 그의 대표자 고사관수를 통해 간결하고 과감한 빛으로 인물의 내면색을 표현한다. 그러면 맞다. 그래서 3번 틀렸다. 4번 이상전은 16세기 그치? 16세기에도 그림이 나오면 누구? 이상전은 알아두시라고 반드시. 이상자, 송하보월도, 신사임당의 초충도 이런 것들은 최소한 좀 알아두시라고요. 나머지도 뭐 있지만 이정, 이암, 황집중, 어몽룡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요 두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상자하고 신사임당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8번. 다음에서 어떤 책이 서문이다? 이 책이 편찬된 시기에 시대적 특징을 맞지 않은 것. 우리나라의 글은 송과 원의 글이 아니고 한과 당의 글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글일 따름입니다. 이게 뭐야? 동문선이지, 동문선. 동문선. 동문선의 서문이지. 성종 때 편찬된. 성종 때 편찬된. 동문선. 동문선이 무슨 뜻이야? 동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고, 문은 문장, 시문, 문장, 시문, 선은 선발.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초까지 유명한 우리나라의 시문을 모아서 편찬한 책. 이걸 동문선, 이건 문학과 관련이 있는 거지. 자주적 성격의 한문학. 그래서 15세기 물어보는 거야. 구체적으로 왕을 물어보면 성종을 물어보는 거야. 성격을 물어보면 자주적인 성격을 물어보는 거야. 특징으로 맞지 않은 것은 4번이죠, 뭐 4번. 자, 4번. 어수권은 몇 세기에 나와야 돼? 16세기에 나와야지. 16세기에는 살인문학이 발달하고, 그런데 살인문학에서 벗어난 두 사람, 어수권과 임재, 이런 사람들은 몇 세기에 나와야 된다? 16세기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수권은 패관잡기를 통해서 적서차별의 패달을 폭로했다. 임재는 풍자적이고 우의적인 시와 산문을 써서 살인들의 이 당시에 존화의식을 비꼬았다. 자, 그래서 그런 건 나머지는 다 15세기의 자주적 특징으로 맞는 거다. 자, 그 다음에 29번. 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다음 시조를 비교하고 가나의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달아버리고. 시조는 가장 잘 나온다 그랬죠. 부산강물은 두만강물은 말을 먹여 말라버렸네. 사내의 20살에 나를 편안케 하지 못한다면 후세 누가 대장부라고 불러줄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누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어즈버 태평년이 꿈이런가 하느라. 이거 15세기의 시조로서 이거 반드시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거죠. 남이하고 길제하고 시조지. 그래서 이 틀린 거. 틀린 거는 1번 가. 가는 건국초의 패기와 진취적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맞지? 김종서하고 남이장군의 시조가 나오면 건국초의 패기, 진취적 기상, 북방 개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가는 조선정기 사군과 육지를 설치하는 등 북방 개척과 관련이 있지. 맞지? 나는 유교적 충돌 강조해서 조선공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맞죠? 길제하고 원천석의 시조가 나오면 망한 고려를 그리워하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고려에 대한 충주를 지키는 내용이지. 그 말은 조선건국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와 관련 있는 세력에 의해 점차 개인적인 감정과 심성보다는 격식을 존중하고 질서와 조화를 내세우는 경향의 문학이 유했다. 이건 뒤집어서 말한 거야.
15세기의 관료문인들의 성격이 바로 격식, 질서, 조화를 강조하는 거고 16세기의 사림들이 바로 뭐야? 개인적인 감정과 심성을 강조하는 사림문학, 서정적 경영의 문학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지금 사림과 연결되어 있는 세력이 가냐고 나냐고 나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 가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건 뒤집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합시다. 거기까지 하시고 30번 이후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